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6평 시험이 끝났죠. 여러분들 시험 잘 보셨습니까? 만만치 않죠. 자, 오늘부터는 현대시 출제된 것부터 차근차근 왜 틀렸고 해설 강의를 업로드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EBS 연계가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EBS의 연계율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하면서 현대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현대시 낯선 시가 나왔을 때 있는 그대로 빠르게 정확하게 읽는 연습이 정말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평 현대시 나왔던 작품들,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 EBS 연계죠. 손택수의 나무의 수사, 이거는 연계가 안 됐어요. 낯선 작품이에요. 낯선 작품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자기 지식을 활용해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눈으로 보이는 것만 따박따박 읽어서 풀어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읽기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 방법론에 대해서 6평시 해설 겸 진행을 하겠다. 자, 가버는 산상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자, 산마루에서 항상 공간 나오면 체크하고 시간 나오면 체크하고, 산마루에서 낡은 고목에 기대어, 서술어죠. 산마루에서 기대어 긴 밤, 시간이죠. 시간. 공간 찾고 시간 찾고 간절히 구하며 울어왔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옛날에 간절히 구하며 울고 왔던, 기대했던 것이 있었어요. 이게 과거입니다. 과거. 어디에서? 산마루에서 긴 밤에. 다른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를 바라면서 살아왔다. 예. 근데 아침이 됐고, 예, 싸늘한 가슴에 한복판에 종소리가 있다. 그러니까 다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뼈대만 봐야 됩니다. 예술 작품이 아닙니다. 이 문학을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요. 시험이기 때문에 맞냐 틀리냐의 그 게임이기 때문에 그것도 빠른 시간에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뼈대만 추려서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대신에 정확해야 됩니다. 옛날에 간절히 구하며 울어왔다. 근데 이 아침에 종소리 들린다. 아침에 왔어요. 새로운 시대가 왔어. 그리고 꽃다운 하늘이다. 샛별아 숨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샛별이 뭐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심플하게 팩트만 골라 읽어내야 됩니다. 샛별이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고요. 샛별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 수식어 있잖아. 어둠의 날개를 떨던, 그러니까 아침이 오기 전에 어둠이었는데 과거의 어둠 속에서 날개를 치며 떨었던 샛별이단 말이야. 그것이 어떻게 됐다? 숨어라. 이제 아침이 왔으니까 이제 숨어라, 꺼져라, 사라져도 좋다. 그러니까 화자가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샛별이기 때문에 빛난다, 별, 추구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식어 보고 서술어 보고 어둠 속에 떨던 것 이제 숨어도 좋다. 아침이 왔으니까 사라져라. 타오르는 햇살 꿈과 같다. 좋다. 아침이 왔으니까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가락을 더듬고 이제 연주도 하고 랄랄라 즐겁다. 즐겁게 새들, 그리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폭이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사양은 양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싸마지 말고 아침에 왔으니까 향기로운 쌀이순, 이 먹잇감이 될지도 모르죠. 어떤 식물이니까 얘네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싸마지 말고 사양해라. 이제 싸마지 않아도 될 아침이 왔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이때 산마루 이 공간에서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다시 또 다른 새로운 무엇을 기다리며 나는 노래하는가. 노래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아주 노래를 불러요. 뭔가를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육사의 강 건너간 노래 나의 노래 나의 삶, 그러면 무조건 노래는 추구하고 지향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는
새로운 현실 속에서 새로운 것을 또다시 추구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게 역사적인 작품이라면은 정말 일제치하 때 지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어려웠을 때 일제치하에서는 그렇게 기다리던 것이 이제 광복에 대해서 아침이 왔는데 광복 후에 보니까 좌익과 우익으로 나눠져서 또 막 혼란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다시 또 기다리며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낸 거예요. 먼저 이거부터 보죠. 23번에 A와 B를 이해한 거. A는 아까 과거에 바랬던 것이잖아요. 여기 과거에 바랬다. 강구하며 무엇을. 이때 기다리던 것하고 이제 해결이 됐어, 아침에. 근데 이렇게 새로운 현실 속에서 다시 색다른 것을 기다리며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과거에 울게 했던 그 문제는 B에서 이 산마루에서 기다리는 대상과 다른 게 아니죠. 같은 게 아니죠. 과거에 바랬던 거하고 현재에 바랬던 것은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 선지를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됐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것을 기다리는 것은 똑같은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 선지 내용을 길지만 아주 쉽게 바꿔서 이해할 수 있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막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문제는 이제 똑같은 기다림이 아니구나. 맞고, A에서는 과거고, B에서는 미래에 대한 기대다. 맞고, 긴 밤, 과거에는 아침이 된 이후에 맑은 바람 속에 새로운 상황이다. 변화했다. 맞고. 근데 날개를 떨던 샛별이라는 것은 어둠 속에 떨었던 샛별이에요. 이제 숨어도 좋다. 근데 화자가 지향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향기로운 쌀이수는 사슴과 토끼가 쌀이순을 향기로운데 그 먹거리를 사양해도 좋다. 아침이니까 밝은 세상이 왔으니까 싸마지 말아라. 양보해도 좋을 것이지 화자가 지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은 상당히 평가운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질 낮은 그 사설 모의고사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 질 좋은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못 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 좋은 문제예요. 해석 문제잖아요. 그리고 A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생명력의 회복을 바라는 것이고 B에서는 회복된 이후에 또 다른 소망이다. 그거 맞잖아요. 자, 여러분들 LSK 문제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 학원에서 제가 자료로 제가 제작을 한 문제로 대부분 수업을 많이 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 문제를 이 유튜브 영상에 제가 올려줄 걸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세요. 위시의 A와 B에 대한 설명인데 A가 뭐냐면 산마루예요. 과거 산마루고 B는 현재 산마루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산마루를 대비해서 유기적 완결성이 된 작품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 해서 제가 만들었던 문제거든요. A는 낙관적 희망이다. 근데 A는 뭐 낙관적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에요. 보면 올 것은 온다. 그럼 믿음이 없었죠. 틀립니다. 그리고 A는 과거의 고통이고 그 산마루에서는 B는 이제 새로운 아침이 왔기 때문에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는 공간. 이게 답이죠. 그리고 3번은 모두 비극적 상황에서 낙관적 전망은 아니라고 그랬거든. A는 과거 암울한 공간 맞고 B는 이상향, 완벽한 이상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뭔가를 바라는 거죠. 이거 아니고 A보다 B가 화자의 높은 이상과 괴리된다. 이상과 괴리된 것은 A가 더 괴리가 되죠. B는 그나마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이것도 틀리죠. 이게 답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거예요. 자, 2번도 마찬가지.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만든 문제인데 이 자료는 제가 지금이라도 링크를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미안해. 사실 제가 빨리빨리 업로드해서 좀 제공을 해줬더라면 좀 도움을 받았을 텐데 어쨌든 아직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자, 이런 논법을 잘 보시라.
그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인데 기역부터 니은, 미음부터 얼른 한번 보자고요. 이 기역은 과거에 못 박힌 듯 기대요. 이 말이고요. 니은은 어둠 속에 떨던 샛별이에요. 여기다 밑줄을 그어놨잖아요. 어둠 속에 날개를 떨던 샛별. 그리고 꿈과 같다. 새로운 시대죠. 그리고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해라. 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과거에 고목이 기댔던 것인가, 과거의 생명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억압적 상황이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샛별아 숨어라. 그럼 샛별이 사라져도 좋다. 그러니까 화자가 지향할 게 아니죠. 이게 거의 그대로 냈다고 봐도 됩니다.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이렇게 내요. 그러니까 질 좋고 정말 그 양질의 문제를 가지고 연습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 디귿은 정말 꿈과 같다. 현실이 도래했다. 그리고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다. 새로운 시대니까. 그리고 미음은 약자와 강자가 아직도 서로를 배려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근데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미음은 아까 여기 나와서 한 폭이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해라. 사슴과 토끼가 이제 양보해라.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약자와 강자가 아직도 서로 배려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게 틀린 거죠. 그리고 반어도 아니에요. 이게 5번이 틀려서 답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었더라면 정말 너무나 쉽게 풀었을 텐데 좀 안타깝기도 하고, 제가 이 문제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정말 해석의 문제,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문제를 연습을 해야 된다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런 연습을 잘 해야 됩니다. 샛별이 나온다면은 이 단어를 둘러싼 수식어, 어둠 속에 떨던 수식어. 샛별이 뭐냐 물으신다면 어둠 속에 떨던 것이고 숨어야 할 것, 서술. 요것만 보면 돼요.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샛별은 좋은 거, 어둠은 나쁜 거. 다 망상이에요. 있는 그대로. 그러면 쌀이순이 뭐냐? 한 폭이 향기로운 것이고 사양해야 할 것. 그러니까 화자가 추구하는 게 아니죠. 사양해라. 이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짤막하게 간결하게 있는 그대로 처리하고 나왔구나 나왔구나 이렇게 뼈대만 가지고 문제를 제 시간 내에 풀어라. 이런 게임이기 때문에 깊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생각 너머로 또 생각을 보태면 안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번 시는 이제 자세히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나무, 도시 속의 나무인데 꽃이 피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죠.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쳤다. 도시가 나무를 가르쳤다. 그러나 진짜로 좋은 걸 가르친 것은 아니다. 반어적으로 도시를 의인화한 거예요. 이중이 된 이후로부터 속마음을 고지고대로 드러낸다는 것. 도시에서 진실되게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나도 깨닫게 됐지만 나 화자죠. 살아있자. 살자.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 어쨌든 도시에서 살자.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 비트는 법을 익히게 된 30살 이후부터 나무는 나의 스승이 됐다. 나무도 정말 어렵사리 뿌리를 내리고 나 또한 도시가 열악하다는 걸 알면서 뿌리를 내렸다. 나무로부터 좀 배울 건 배우자. 이런 생각도 했다는 것이죠.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그가 나무잖아요. 의인화했어. 나무가 견딜 수 없는 것은 나비와 벌이 붕붕거리고 내성이 생긴 이파리를 벌레들이 아삭아삭 뜯어먹는다는 거. 와서 뜯어먹고 이것을 나무가 견딜 수 없었다. 도로변 가로등 곁에서 신경증 불면증으로 시달며 피어나는 꽃. 나무에 있는 꽃. 신경증 불면증에 막 잠도 못 자. 네온사인들이 너무 심하고 의인화했어. 참을 수 없다. 나무는 도치죠. 알고 보면 나무는 푸른데 치욕으로 푸르다. 상처뿐인 푸릅니다. 그래서 나무에 대한 안타까움, 나와의 어떤 동질성을 쓴 겁니다. 안타까움.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욕으로 안고서 도시에서 살아가야만 되는 나무의 안타까운 모습으로 끝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를 가지고 보기를 감상해라. 자, 나무는 보기 문제죠. 보기에 맞아야 돼. 보기는 포괄적으로 쓴 거고 제시문은 구체적으로 쓴 거니까 보기 내용이 맞고 제시문에도 맞아야 돼요. 자, 도심 속 가로수를 관찰하며 나무를 보면서 도시를 비판했어.
나무를 비판한 게 아닙니다. 나무는 연민의 대상이에요. 안타깝죠. 도시를 비판하죠. 나무를 이렇게 만든 도시를 깐다. 가로수는 아름다움, 꽃조차도 도구적 가치에서 평가가 된다. 화자는 고통을 참아내며 꽃을 피우는 모습을 그 나무의 반어로 인식한다. 정말 좋은 것만은 아니다. 뿌리박지 못하면서도 적응하면서 꽃을 피우는 나무에서 치욕을 읽어낸 것이다. 치욕적으로 적응해가는 나무의 모습. 그것은 나무에 대해서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다라고 이 시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점에서 1번 화자의 동질감, 나무하고 동질감이다. 괜찮고 적응하면서 지니게 된 성질이다. 내성, 견디는 성질이 커졌다. 나무가 맞고 시끄러운 가로등결, 삭막한 도시 환경. 그렇죠. 신경증, 불면증, 그건 고통이다. 괜찮죠. 치욕으로 푸르다는 것은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무에 대한 비판이다. 나무를 비판한 게 아니잖아요. 도시를 비판한 거죠. 그리고 나름 적응해요. 근데 적응 속에 뭐가 있다? 상처와 트라우마와 온갖 수치와 치욕스러움으로 적응해 나가야만 되는 나무. 그 나무 속에서 나를 본 것이죠. 이게 틀린 것이죠. 나무를 비판한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이런 것은 어떤 중하 정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나를 엮었잖아요. 가는 산상의 노래이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 뭐 없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는 도시 속의 나무지 뭐 이곳저곳으로 옮겨가는 공간의 이동은 뭐 일도 없어요. 자연의 위대한 관계 없고요. 자연에 대한 두려움 뭐 관계 없습니다. 가는 양보해라, 숨어라, 새빼라 숨어라 명령형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유도하고 있고 단정적 진술을 활용해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의식을 드러낸다는 건 무조건 맞아요. 다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단정적 진술인데 그 나번 시인은 단정적 진술이라고 하실 때는요. 우선 이제 진술이라는 말은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진술은 스테이트먼트. 뭐 비가 온다. 이것도 진술이고 비가 와라. 뭐 오너라. 명령형도 진술이에요. 다 쓰여진 건 다 진술입니다. 근데 문제는 단정적. 이 끊을 단자예요. 끊어서 딱 부러지게 정해서. 그러니까 뭐 나 갈까? 나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의문형으로 물어본다거나 나무는 아마 푸르렀으리라 이렇게 추측을 한다거나 푸르를지도 모른다 이렇게 유보적으로 보류를 하면서 머뭇거리는 말로 쓰는 게 아니라 나 간다? 너 조심해. 이렇게 딱 부러지게 짧게 명료하게 드러낸 것은 단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개념으로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서야만 직면하게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딱 봐서 이 출제자가 이 말을 이렇게 썼을 수도 있나? 이렇게 들여봐야 돼. 그래서 들여다보면 단정적이라고 할 정도로 짧고 명료하게 썼다. 예를 들어서 꽃이 피었다. 꽃이 피었다. 아주 짧고 꽃이 피었을지 모른다. 이게 아니고 꽃이 피었냐? 이게 아니고 꽃이 피었으리라 이런 거 아니고 꽃이 피었다. 아주 짧게 이렇게 서술했다는 뜻이에요. 진술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뿌리라도 내리자. 이렇게 나무는 나의 스승. 이다가 생략이 됐거든. 나무는 나의 스승. 이렇게 또 마지막에도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물론 도치가 됐지만 간단하잖아요. 알고 보면 치욕으로 푸르다. 딱 잘라서 정말 과학적으로 다 알아서가 아니라 시인의 눈으로 볼 때 나무는 푸르다. 그러나 그것은 치욕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치욕으로 푸르다. 이렇게 굉장히 간명하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출제자는 단정적 진술이라는 용어로 이 작품을 해설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좀 의심이 된다면은 다른 것들이 다 틀리거든. 다른 거 다 틀려요. 그 4번에 보면 인격화된 사물을 청자로, 인격화된 사물은 의인화인데 대부분 의인화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사슴과 토끼는 사양해라, 새빼라 숨어라, 사람처럼 인격화된 것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그라고 한다거나 나번에서 맞아요. 근데 청자가 나오려면은
너 그대 당신이 나와야 돼요. 향단아 밀어라. 그런 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화자의 소망이 나와야 되는데 나번 시의 끝은 나무는 치욕으로 푸르다. 참 치욕적이다. 나무의 그 치욕, 나무의 상처 그걸로 끝났기 때문에 무슨 소망은 아니거든요. 이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번은 물론 소망이 맞습니다. 간절히 구하니까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가 있고 도치된 표현은 나번에 어, 아까 나무는 뭐 여기 있죠?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이런 게 도치는 있는데 문제는 도치가 있는데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의 의지 극복의 의지가 아니라 그냥 상처뿐인 푸르른 나무의 모습 그렇게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답을 3번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문제 푸는 요령을 여러분들 익히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도식화된 어떤 개념을 그대로 달달달 외운다거나 EBS의 문제만 풀어낸다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낯선 시를 읽을 때는 단순합니다. 언어를 있는 그대로 수식어 서술어를 통해서 뼈대만 추려서 시간 공간 서술어를 통해서 짝짝짝짝 읽고 착착착 나가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꺼낼 수 있는 이 요령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어떤 창조적인 학습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저도 이 수능 문학을 하면서 참 이래도 되나 이런 걸 통해서 뭐가 길러질까 뭐 그런 참 고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디딤돌로 해서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서 보다 창의적이고 어떤 그나마 뼈대라도 읽어낼 수 있는 독해력 그나마 또 문학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상상력을 통해서 사물을 볼 수 있다면 어떤 사고의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뭐 조금이라도 길러지지 않을까 하는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을 가져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이거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어떠한 판단도 하지 마십시오. non judgment 비판단 그냥 그렇다 내 점검하고 나는 내 갈 길을 갈 뿐이다. 그리고 이런 강의 내용을 정말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자료로 활용하면 분명히 발전이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6평 봤던 거 고전시가 관동별곡 해설 정말 문제 있는 문제입니다. 정말 안 좋아요. 다음 시간 기대하세요. 자, 수고했습니다. 힘내시고요.